자, 우리 일가 에너지 관계, 지금 이제 우리 과학에서 1하고 일가 에너지의 1의 양, 1의 단위, 요거까지 한 거야, 지금? 자, 일가 에너지와의 관계. 자.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 능력이 눈에 보여? 안 보이지? 그치? 자, 쟤네 집 되게 부자래. 쟤 되게 부자야. 재력이,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재력이라고 하잖아. 재력이 있어. 근데 이거는 통장 잔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 재력이 있으려면 일반적인 사람, 물려받고 막 이런 거 말고, 자,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통장에 쟁여놔. 그러면 재력이 좋아지는 거잖아. 그치? 재력 있다. 재력이 있어지는 거잖아. 근데 돈을 모은 거를 또 써버려.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돈이 점점점 떨어지겠지? 옛날에 잘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일가 에너지와의 관계도 돈하고 이 재력, 능력, 요거 관계랑 비슷해.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내가 어떠한 물체에 일을 해줘. 여기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주면 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아까 말한 땅 속에 이렇게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거든. 높이를 만들어주면 얘는 들어 올리는 중력에 대한 일을 하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얘가 똑 떨어지면서 바닥에 말뚝을 톡 박는다라고 하면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지거든? 그러면 얘는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얘네가 바뀌면서 말뚝 박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자,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을 갖고 내가 한참 쓰다 보니까 얘가 배터리가 막 5%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돼? 충전해야 되지. 그치? 충전을 해준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 갖고 얘한테 전력을 흘려보내주면서 얘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 충전기를 꽂음으로써 내가 일을 해주면 얘는 빵빵 이제 올라갈 거 아니야. 충전이 되면서. 그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요 배터리 표시를 보고 얘가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치? 알려주잖아. 그치? 얘한테 일을 해주면 얘는 에너지가 증가해. 근데 내가 이걸 갖고 또 충전기 딱 빼고 나서 하루 종일 막 동영상 보고 막 게임하고 해. 그럼 이제 배터리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 물체가 딴 데 일을 하면 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자, 어떠한 물체에 일을 해주면 요것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얘가 어디에 일을 하게 되면 요것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요런 관계야. 즉, 일을 통해서 얘가 형태나 장소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일을 통해서 늘어나고 일을 함으로써 감소하고 다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 일의 단위가 줄인데 에너지의 단위도 일을 통해서 얻어지고 일을 통해서 얘네가 이동하기 때문에 같은 단위를 사용해요. 방법이 동일해서. 그래서 1의 단위도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같이 쓴다. 대신 이 에너지는 종류가 됐다 마나. 그래서 전기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바람 에너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던 화학에서 배웠던 화학 배웠나? 배웠지? 열량. 안 배웠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거나 우리 음식물 먹으면 몇 킬로칼로리 막 이런 거 써 있잖아.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열을 낼 수 있는지 그게 열의 양이거든. 열량의 단위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아니 어떤 물질이 아니라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1kcal라고 이렇게 정의하거든. 요것도 열 에너지야.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 킬로칼로리 요거 같이 쓸 수가 있어.
또는 뉴턴하고 미터를 같이 곱했다 해서 뉴턴, 미터 요거를 다 같이 섞어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단위가 에너지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줄, 그리고 뉴턴, 미터 다양한 걸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1을 통해서 에너지가 증가하고 1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서로 전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1과 중력이 한 1. 요거 구분을 할 때 130페이지 요거 4번을 보면 자, 내가 들어 올렸어? 무엇이 1을 한 거야? 중력에 대한 1. 떨어뜨렸어? 중력이 한 1. 자, 어렵지 않죠?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데 100줄만큼 1을 했다. 그러면 얘는 중력에 대한 1을 한 거지. 자, 그러면 100줄만큼 1을 해준 이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100줄인 거잖아.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면에 있는 말뚝을 콩 박을 거야. 이때 해준 일의 양은 동일하다. 그치?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닥에 닿으면서 말뚝 받는 1로 전환이 되는 것.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몽땅 요로 전환이 되는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1쪽 볼 거거든? 131쪽. 1과 에너지 관계에서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야. 자, 에너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자, 우리가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 자, 높은 곳에다가 우리가 댐을 이렇게 설치하잖아. 높은 곳에다가. 그리고 물을 가다 놨다가 얘를 딱 문을 열어줘. 그럼 방류한다고 해.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자, 여기 밑에 있는 발전기를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하거든?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능력이 생기면서 마치 물레방아가 돌듯이 발전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운동하면서 얘네가 전기가 발생한대. 그래서 이 수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집에서 공급받기도 한다고 해요. 이게 수력 발전이잖아.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다양한 종류로 서로 전환이 되는데 그 많은 에너지 중에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은 역학적 에너지거든?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바람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 많은 것 중에 역학적 에너지는 딱 2개로 추려서 얘기를 해요. 역자가 힘력자거든? 힘을 갖고 있는 에너지다 해서 2개를 추리는데 뭘 것 같아? 타격감을 갖고 있는 일단 지면에 대한 높이를 갖고 있는 떨어지면 아야 와 죽을 것 같네. 볼링공 맞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그치?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위치 에너지라고 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지면에 대한 또는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갖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톡 떨어지면 타격감 있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이 역자가 힘력자, 힘을 뜻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자전거 이렇게 떼굴로 굴러오다가 콕 찍혀봤어? 자전거에? 안 해봤어, 한 번도? 부딪혀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치여 보인 적도 있잖아. 그치? 어깨빵 막 이런 거. 어깨빵 알아? 어떻게 알아? 어깨빵 알아? 남자들끼리 어깨 부딪히면 이제 시비 웃잖아. 그치? 1학년은 안 그러지? 고등학교 가면 좀 그런 게 있나 봐. 자, 운동하는 물체도 타격감을 갖고 있거든? 자, 떼굴떼굴 굴러와 자전거가 나를 통 쳐. 엄청 아프잖아. 자전거라도. 그치? 이거 운동 에너지라고 해.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이것도 힘을 갖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2개를 묶어서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자, 그럼 첫 번째 위치 에너지부터 볼 건데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를 적어. 기호는 단어를 줄여서 약자를 쓰는 거거든. 에너지의 단위는 E라고 적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기호는 P라고 적어. 왜 P냐면
이 P가 포텐셜의 약자래. 무슨 소리야? 잠재적인. 왜 잠재적이다라고 하냐면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에너지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가 떨어지면 얘가 갖는 에너지가 보인다 이거야. 잠재적인 에너지다 해서 위치 에너지를 EP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지면에 놓여져 있는 얘는 떨어질 데가 없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빵인 상태야. 그런데 내가 얘를 들어 올려? 그러면 비로소 높이가 발생했을 때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 이때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럼 위치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니까 일단 중력값 중요하고 그리고 얘가 수직 높이에 대해서 얼만큼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갖는 기준면의 높이가 중요해. 기준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가 옥상. 가장 높은 곳이 옥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여기가 1층. 여기가 베란다야. 여기가 옥상. 여기 높이가 2m고요. 여기 높이가 3m예요. 여기가 지면, 여기가 베란다. 자, 내가 여기 있는 공을 얘가 1kg이야. 여기로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준면이 베란다가 되는 거거든? 베란다, 테라스? 이렇게. 해서 기준면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면이라는 건 내가 떨어질 위치, 여기다 떨어뜨릴 거야 라는 걸 기준면이라고 표현해. 해서 옥상에서 베란다를 기준면으로 했을 때 이 에너지를 1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지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 기준면으로 잡았을 때 이때 에너지를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 누가 더 큰 것 같아? 얘들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당연히 2번이지? 그치? 톡 떨어뜨렸을 때 얘가 팍 소리가 나는 건 당연히 바닥면 아니겠니? 그치? 그래서 기준면에 대한 에너지인데 우리가 지면에 대해서 얼만큼 높이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기준면으로 하는지도 중요해. 내가 바닥으로 떨어뜨릴 건지 1층에 있는 베란다까지만 떨어뜨릴 건지 그것에 따라 또 위치 에너지가 달라져.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대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기준면 1을 했을 때와 2를 했을 때 이때 1과 2의 위치 에너지 B는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이야? 기준면에 대한 에너지는 몇 대 몇?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는 거니까 낙하하는 높이를 계산하면 되지. 몇 대 몇? 2대 5. 그치? 2대 3이라고 안 하네. 똑똑해. 요만큼 떨어질 거지? 그러면 얘는 2, 그리고 얘는 요만큼 떨어질 거니까 5. 2대 5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수직 높이 들어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떨어질 건지 기준면에 대한 이런 에너지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리고 이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도 중요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질량도 중요해. 그래서 자, 각각의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얘가 2m인데 질량이 4kg짜리. 자, 그리고 얘가 1m인데 질량이 5kg짜리. 그리고 얘가 3kg짜리인데 높이가 2m다. A 대 B 대 C의 위치 에너지 비를 구하시오. 위치 에너지는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8. 위치 에너지는 질량의 비례, 높이의 비례. 5.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비례, 질량의 비례. 그래서 6. 자, 계산하면 8대 5대 6. 아, A가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 어디를 보실 거냐면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페이지 132쪽에 1번부터 6번 풀어보세요. 아니다. 9번까지 풀 수 있겠다. 1번부터 9번까지 쫙 풀어보세요.